혹시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저거 확장해가지고 F2가 아니라 FQ로 확장해도 되죠. FQ, 그 Q개의 심볼을 갖는 그 파이널 큐죠. 자,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 이그젠플로 한번 보세요. 731 코드의 H 매트릭스예요. 자, 저런 H 매트릭스를 갖는 코드의 미니멈 디스턴스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디터민해라. 라고 이제 문제가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칠사민 코드니까 이게 뭐 74니까 코드들이 다 제너레이션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코드가 16개 존재할 거잖아요. 제로 코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보면 되죠. 그게 바로 브루트 코드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그 K값이 올라가면 계산이 안 되죠. 몰라서가 아니라 유한한 자원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컴플렉스가 너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시어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H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제로 컬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제로 컬럼이 없다는 얘기는 코드워드가 되려면 이거잖아요. 이게 코드워드가 될 필수문 조건이다. 맞죠? 자, 제로 컬럼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H 매트릭스 제로 컬럼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로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게 만약에 i번째라고 한다면 i번째에 1을 넣고 나머지를 전부 제로로 했을 때 제로 벡터가 만들어져요. 맞죠? 그러니까 제로 컬럼이 있다라고 한다면 웨이트 1짜리 코드워드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웨이트 1이잖아요. 맞죠? 거꾸로 제로 컬럼이 없다면 이런 방법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로 컬럼이 없다는 얘기는 웨이트 1짜리 코드워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웨이트 1짜리 코드워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코드워드의 그 웨이트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최소한 2 이상이다. 즉 미니멈 웨이트는 2 이상이다. 미니멈 디스턴스는 2 이상이다. 바로 이 논리가 성립하죠. 이해됐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데. 자, 그 다음에 이 컬럼들을 보면 전부 다 달라. 우리가 지금 바이너리에서는 두 개가 같은 놈끼리 만나면 제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컬럼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웨이트 2짜리인 그 벡터가 있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i번째 컬럼하고 j번째 컬럼이 있다고 했을 때 i번째에 1이 있고 j번째 1이 있다라고 치면 만약에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 컬럼이라고 한다면 두 개가 쭉 뽑혀 나와서 합해서 제로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컬럼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면 저런 일은 절대 없죠. 그러니까 컬럼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면 웨이트 2짜리인 코드워드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해요. 이해됐어요? 어렵나요? 쉽죠. 자, 그래서 일단 제로 컬럼이 없다 하면은 웨이트가 적어도 코드워드의 웨이트는 2 이상. 그 다음에 모든 컬럼들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는 웨이트 2짜리 코드워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컬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의 컴비네이션이 제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웨이트 1짜리도 없고 웨이트 2짜리도 없으니까 최소한 웨이트 코드워드의 웨이트는 3 이상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니멈 디스턴스의 바운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결국 미니멈 디스턴스가 3 이상이 된다는 걸 보이려면 H 매트릭스를 들여다봐가지고 제로 컬럼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컬럼들이 서로 같은 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최소한 미니멈 디스턴스가 3 이상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웨이트 3짜리 코드워드가 꽤 있지요. 자, 예를 들어서 컬럼 1, 컬럼 6, 컬럼 7. 그러니까 컬럼 1에 요게 1이, 요 1이 치니까 요 1이 있는 그 단위 벡터, 요 1이 있는 단위 벡터. 그러니까 컬럼 1, 컬럼 6, 컬럼 7을 다 합하면 제로가 되죠. 그 얘기는 우리가 요 C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컬럼 1, 1, 0, 0, 0 하면 그 다음에 1, 1. 7개 맞죠? 요런 게 코드워드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죠? 웨이트가 3인 코드워드가 존재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미니멈 그 웨이트가 바로 미니멈 디스턴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니멈 디스턴스는 3보다는 절대 크지 않다는 걸 뜻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일 작은 사람의 키를 계산할 때 한 사람 딱 샘플링을 했어요. 그건 그 사람 키를 재가지고 170이다라고 하면 이 학생들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의 키는 17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 논리죠. 자, 그래서 미니멈 디스턴스가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어퍼 바운드가 설정이 됐어요. 로어 바운드가 설정이 됐고. 그래서 공교롭게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가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미니멈 디스턴스는 3일 수밖에 없다.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세럼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아까 세럼들 뭐 여기 카발리랑 뭐 쪽 있었는데 그거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복잡한 코드라 하더라도 미니멈 디스턴스를 결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니멈 디스턴스는 로우 바운드를 설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퍼 바운드를 설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로우 바운드겠죠. 그러니까 로우 바운드는 넌 이그지스턴스를 증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작은 코드워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퍼 바운드는 어떤 그 웨이트 얼마짜리 코드가 존재하면 그냥 바로 설정해 버릴 수 있는 거라서 훨씬 로우 바운드를 설정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미니멈 값은 로우 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바운드가 되고요. 맥시멈 값을 한다면 어퍼 바운드가 중요한 값이 되겠죠. 자,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설정하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리니어 블락 코드에서 스탠다드 어레이를 활용한 디코딩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궁극적으로 미니멈 디스턴스 디코딩을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리시브드 벡터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에러에 대한 모든 정보는 신드롬이 갖고 있죠. 신드롬. 그러니까 H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신드롬. 자, 이거 그림 뭐 복잡한데 이 이그젠플로 설명할게요. 자, OE 코드가 있어요. OE 코드. OE 코드니까 컬럼이 5개, 그 다음에 로가 2개인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있겠죠. 리니어 코드니까요.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를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그 코드워드가 4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MG 상태에서 M이 00, 01, 10, 12 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시스테매틱이니까 M이 00이었을 때는 당연히 제로 3개가 붙어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지고 10일 때는 요거, 그 다음에 01일 때는 요거, 11일 때는 110 이렇게 붙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5비트로 구성된 F2.5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코드가 예를 들어서 저 C1, 순차적으로 C1, C2, C3, C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것들의 그 미니멈 디스턴스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이건 눈에 보이죠? 웨이트가 3, 미니멈 이거 웨이트 3, 웨이트 4. 그러니까 웨이트 런저로 웨이트의 최소값은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니멈 디스턴스는 3인 거예요. 아니면 저거에 H 매트릭스를 계산하면 H 매트릭스가 어떻게 나타나죠? 자, 이쪽에 I니까 이쪽으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01하고 011이 트랜스포즈 돼서 나타나죠. 원래는 마이너스 값인데 바이너리니까 마이너스는 그냥 플러스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101, 그 다음에 011. 이게 H 매트릭스겠죠. 맞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각각은 이제 이렇게 코드워드인데 그 코드워드들 기준으로 그 중앙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비트가 에러가 일어난다. 이게 올제로 벡터니까 첫 번째 비트가 에러가 일어나는 게 100000가 되겠죠. 맞나요? 1000. 그러면 만약에 요걸 C2를 보냈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 에러가 일어났다면 C2에 해당하는 게 요거니까요. C2, C3, C4라고 한다면 이거는 001, 01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3는 어떻게 요 방향으로 하게 되면 11, 011 그 다음에 C4는 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 111,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비트가 에러가 일어난 벡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트가 에러가 일어난다면 올 00에서는 0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두 번째 비트니까 11101이 되겠네요. 11101 6비트까지 썼네. 111 이렇게 되겠죠. 색깔이 부족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00100.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방향에서는 어떻게? 100, 1. 그 다음에 이 방향에서는 0111.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서는 111, 110. 여기서 까만 거가 안 나네. C3에서는 두 번째 000, 0010, 11. 다음에 여기서는 1010. 이렇게 달라붙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네 번째 비트가 에러가 일어나는 거 하겠죠, 그렇죠? 이게 네 번째 비트가 에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비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트. 여기 두 개가 더 붙죠? 여기 두 개가 더 붙어요. 두 개가 더 붙어요. 두 개가 더 붙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여기 달라붙은 이 각 코드에 달라붙은 거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 비해서 거리가 하나씩밖에 안 떨어진 코드, 하나씩밖에 안 떨어진 벡터들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로제로를 기준으로 여기에 딱 나타나는 거는 왜? 거리가 하나씩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나타나는 건 거리가 하나씩 떨어진 거. 거기까지가 여기까지 쫙 치워진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색깔별로 이거 해가지고 이게 가로축으로 쭉 배열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벡터들이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더 있어. 자, 8개 중에 우리가 편의상 그 일의 개수가 제일 작은 거. 요거 나머지 중에서 일의 개수가 제일 작은 게 2비트가 최소한 나타나는 것들이 뭐 같은 것들이 있지만 2비트짜리 하나 선택해서 11000 여기 달라붙었어요. 그걸 이제 좀 길지만 11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하게 되면 0110 그 다음에 여기서 쭉 해서 100 쭉 해서 그 다음에 00 이렇게 달라.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더 있어. 여기 더 채워져 있는 거. 100 2비트로 때리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서 경계선을 쭉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들을 중심으로 전체 공간을 조각조각 낸다. 이해하셨어요? 이 하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보르노이 리전이라고. 보르노이. 그러니까 F5를 보르노이 리전으로 쪼갠 거죠. 완벽하게. 겹치지 않죠? 겹치지 않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디코딩은 어떻게 하냐? 자, 리시브 벡터 우리가 5비트에 해당하는 리시브 벡터를 딱 받으면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010이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벡터는 요 놈일 거잖아요. 물론 요 2비트짜리는 요거는 빼놓고 우리가 1비트 에러 일어난 거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죠. 왜냐면 아까 1비트 있는 거는 다 같은 영역으로 포함시켜 놨으니까. 알았죠? 1비트 있는 게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같은 셀 안에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요 제로제로를 보내서 1비트 에러가 일어났다면 이걸 보내서 1비트 에러가 일어났다면 이걸 보내서 1비트 에러가 일어났다면 이놈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 같은 셀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수신된 벡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신된 값이 10011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 있는 값 요걸 디코더 아웃풋으로 내보내겠다. 그 얘기는 1비트 에러는 무조건 다 잡죠. 무조건 다 잡죠. 어느 코드들을 기준으로 1비트 에러가 났다면 다 같은 이런 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싱글 에러를 당연히 커렉션 할 거고요. 우리가 에러가 일어나지 않은 패턴이 맨 위에, 그 다음에 에러가 1비트가 일어나는 게 두 번째 라인, 두 번째 비트 에러가 일어나는 게 이렇게. 결국에 같은 라인에 있는 것들은 같은 신드롬을 갖죠. 여러분들이 H에다가 리시브 벡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저기 보면 요 같은 라인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제로 벡터를 기준으로 바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벡터를 기준으로 C1, C2, CM 그 다음에 여기에 E2가 에러 패턴이 결정이 되면 그 E2를 이만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같은 라인에 있는 것들은 신드롬은 뭐 전송된 코드가 오로지 E2가 동일하면 같은 값을 갖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라인에 있는 것들은
전부 그 동일한 신드롬을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걸 하나의 코셋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요 각각의 라인은 각각의 로드를 코셋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코셋의 그 앞에 붙는 E2, E3, 뭐 이런 그 맨 그 제로 벡터 밑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코셋의 이 전체 이 로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해서 코셋 리더라는 말을 써요. 코셋 리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대표 값을 코셋 리더라고 얘기하는 그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선 디코딩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일단 스탠다드 이게 우리가 스탠다드 어레이고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어레이고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어레이가 만약에 구성이 됐다라고 치면 디코딩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냥 읽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리시브드 벡터가 딱 위치한 거에 맨 위에 값을 코드워드를 딱 내보내면 바로 그 디코더 그 아웃풋으로 내보내면 우리는 그걸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거의 컴플렉시티는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자, 리시브드 벡터가 들어오면 저 표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리시브드 벡터를 우리는 어드레스로 쓸 거고요. 그 어드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리시브드 벡터가 000이 뭐 그런 게 다 있다고 한다면 그 메모리를 써가지고서 메모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2 to the n by n 사이즈가 되겠죠. 그러면 요 첫 번째 만약에 이게 어드레스로서 올제로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항되는 올제로가 들어왔다면 올제로에 해당하는 코드거든. 맨 위에 거. 그 다음에 만약에 그 100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뭐 마찬가지로 올제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 일종의 요걸 어드레스로 쓸 거고 그 어드레스 속에 들어있는 컨텐츠는 바로 요 코드워드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코더가 출력으로 나와버리죠. 어드레스를 그러니까 메모리에 어드레스를 딱 들어와가지고 바로 읽어버리면 되죠. 이거보다 더 빠른 디코더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한 번 읽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어레이를 구성할 수 있으면 하드 디션 디코더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그 리시브드 벡터를 딱 보는 순간 이건 디코더 아웃풋이 이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스테매틱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앞에 부분 메모리를 딱 읽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을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2 to the n by 인포메이션만 저장해도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그걸 저장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시브드 벡터를 한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250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코드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냥 메모리가 2에 500승이죠. 구현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루다 보면 그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죠.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저거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제로야. 없어. 대신에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어마무지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살짝 줄여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약간의 계산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이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리시브드 벡터가 들어오면 신드롬을 계산해요.
신드롬을 계산. 자, 그러면 이 신드롬을 기준으로 신드롬을 어드레스로 써가지고서 코셈 리더들을 저장해요. 코셈 리더를 저장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이 같은 줄은 다 동일한 신드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장하는 게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요거 코셈 리더. 그러면 수신된 그 신드롬에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드롬을 계산했더니 요 001을 넣었던 신드롬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코셈 리더를 잡아가지고 요것만큼 이 리시브드 벡터에서 끄집어주면 되죠. 여기에 만약에 2가 나왔다고 하면 요놈을 끄집어 와가지고 요거 두 개를 합성해주면 우리가 C8이 나오겠죠. 신드롬을 계산하고 코셈 리더를 결정해서 그 코셈 리더만큼 보정해줍니다. 에러 벡터를 추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만 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먼저 계산하는 양만큼 추가가 됐죠. 뭔가 계산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코셈 리더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드롬을 어드레스로 쓸 거니까 신드롬이 뭐 얼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해당되는 코셈 리더들 요것들 중에서만 되니까 결국은 신드롬이 가질 수 있는 게 n-k 비트죠. 우리가 리던던시 비트만큼 있어요. 왜냐하면 H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요 메모리 사이즈는 요 일종의 그 룩업 테이블 사이즈는 n-k 바이 코셈 리더 n 비트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니, 2 to the n-k. 자, 요거에서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몇 배 바뀌었죠? 2 to the k 승배만큼 바뀌었죠. 그것분의 1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앞에 거보다는 조금 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계산이 필요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원형대로 그 스탠다드 어레이를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리시브드 벡터를 받았다면 바로 위에 걸로 올라가는데 이걸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신드롬이 요 EJ에 해당하는 신드롬이랑 같으니까 요놈은 저장이 됐을 거예요. 신드롬 계산하면 그 신드롬에 해당되는 EJ를 결정하고 그 C3 리시브드 벡터 요거에서 EJ를 보상해주면 이게 날아가겠죠. 그러면 C3로 올라가겠다. 바로 그런 형태로 그게 바로 요 스탠다드 어레이를 이용한 디코딩은 신드롬을 먼저 계산해가지고 그걸 이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조금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NK가 작다라고 한다면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이 이제 구현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자,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은 신드롬 디코딩 또는 테이블 룩업 디코딩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전체 영역을 완벽하게 쪼개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2비트 에러 2비트 에러가 저기 5비트 중에 몇 가지나 있죠? 이만큼 있죠? 10가지 있어요. 그 10가지 중에 여기에 요 첫 번째 줄에 나타나 있는 2가지 패턴만 고칠 수 있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트 에러,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비트 에러에 대해서만 고칠 수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비트 에러가 났다라고 한다면 제로 코드를 보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에러가 났다면 여기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코드 오더가 있는 놈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놈을 보냈는데 이 놈으로 디코딩 될 바에는 그러니까 두 비트에 대해서 저런 에러 패턴에 대해서는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고쳐질 수도 있고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비트 에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정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1비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고칠 수 있죠. 그래서 1비트에 대해서 다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바로 이 코셋 리더, 이 가로축이 코셋이에요. 하나하나가 코셋. 그러니까 인여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코셋 리더들이 그 싱글 에러 패턴이 다 들어가야만, 우리 5가지잖아요. 5가지가 다 들어가야만 싱글 에러를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그젠플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요 앞에 것들을 쭉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니멈 디스턴스하고 에러 디텍션, 에러 커렉션의 이 관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미니멈 디스턴스는 에러 커렉션 케이퍼빌리티와 에러 디텍션 케이퍼빌리티의 합한 것보다 하나 더만큼 크거나 같아야 돼요. 최소한. 그 다음에 만약에 에러 정정을 디텍션 한과 동시에 항상 한다라고 한다면, 즉 에러 커렉션 온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TC하고 TD가 같아서 결국 미니멈 디스턴스는 2TC 플러스 1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이그젠플 코드가 있어요. 아까 이를테면 74 해밍 코드 같은 경우는 미니멈 디스턴스가 3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TCTD를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조합은 이런 3은 TC 플러스 TD 플러스 1이 되도록 설정하고 TC는 항상 TD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에러 정정을 하나도 안 하는 대신에 디텍션은 2비트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텍션 한과 동시에 바로 커렉션 하겠다. 완만. 이 2가지 조합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그젠플을 보게 되면 거기 리피티션 코드가 있죠. 리피티션 코드라고 하는 것은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비트가 오면 제로를 n번 반복하는 거죠. 이를 n 또 이를 반복. 그러니까 코드가 딱 요 2가지밖에 없어요. 당연히 리니어 코드겠죠. 코드가 요거 2개까지 있으면 여러분들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닫혀 있겠죠. 우리가 바이너리로 스케일링 하는 거니까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은 의미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는 뭐냐? 이 코드워드들, 이 2개로 이루어진 코드워드, 2개의 코드워드로 이루어진 코드에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결국에 U, G, U가 1/1이 될 거고 G가 1/n이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코드워드가 됩니다.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는요. 이걸 우리는 리피티션 코드다, 반복한다 하는 의미죠. 자, 그래서 만약에 7번, 그러니까 1번 반복하는 거라고 한다면 미니멈 디스턴스가 얼마겠어요? 우리가 이런 코드에 있어서 미니멈 디스턴스는 당연히 n이겠죠. n이겠죠. 이거 둘 사이 거리가 n만큼 달라지는 해밍 디스턴스가. 그래서 n이 될 텐데 7은 리피티션 코드라고 한다면 미니멈 디스턴스가 7일 거고 7이라고 한다면 TC하고 TD를 우리가 커렉션을 안 하고 디텍션만 쓴다면 6비트까지 디텍션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00 코드를 보냈을 때 6비트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코드도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디텍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비트를 우리가 만약에 커렉션 한다라고 치면 5비트까지 디텍션이 가능하고 2비트는 4비트, 3비트 디텍션 동시에 커렉션 하려면은 3비트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코드워드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가 K비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패리티 비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C1, C2, CK, C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N은 K 플러스 1이 될 거고 전체 코드 비트수는. 자, 이 페리티를 어떻게 정하겠다는 얘기냐면 전체 일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정해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퀘이션으로 보게 되면 C1 더하기 CK 플러스 1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일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여기 일의 개수가 짝수. 여기 홀수가 되도록 하게 되면 리니어리티가 깨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의 요 코드의 표준문 조건은 우리가 이놈은 이거랑 같죠. 같은 얘기죠.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코드워드가 될 표준문 조건이 바로 이거라고 한다면 이 놈이 페르체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이 k 플러스 1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이건 뭐지? 이게 h가 되는 거죠.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이쪽에서 페르체 매트릭스네. 뭔가 보이죠? 그러니까 리피티션 코드하고 우리가 저게 지금 저 관계가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페르체 매트릭스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게 되면 한 비트만을 페리티로 두기 때문에 이거의 이름을 싱글 페르체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싱글 페르체 코드.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의 개수를 짝수계로 두고 있다. 이게 2분이겠죠. 그래서 2분 페르체 코드라고도 얘기해요. 2분 페르체 코드. 혹은 싱글 페르체 코드. 2분 페르체 코드 또는 싱글 페르체 코드라고 얘기해요. 자, H 매트릭스가 요렇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미니멈 디스턴스가 도대체 어떨까요? 아까 했던 걸 따져볼까요? 제로 컬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로 컬럼이 없다는 얘기는 미니멈 디스턴스 최소한 얼마 이상이다?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컬럼이 같아요? 그러면 두 개의 컬럼이 같으면 미니멈 디스턴스는 2밖에 안 돼요. 2보자.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코드워드를 예를 들어서 1100로 하게 되면 코드워드가 돼버리죠. 그래서 싱글 페르체 코드는 미니멈 디스턴스가 2가 돼요. 그러니까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러 정정 능력은 없고 한 비트에 대한 디텍션 능력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체 매트릭스와 제너레이터 매트릭스 역할이 다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리피티션 코드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거에 우리가 이 부분을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보게 되면 이거의 페르체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트랜스포즈로 쭉 오겠죠. 나머지는 제로. 요게 페르체 매트릭스겠죠. 자, 이 페르체 매트릭스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리니어 인디펜던스 따지는 거 좀 쉽지 않죠. n-1개의 컬럼을 어떻게든 취하든 간에 다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 이쪽 파트는 이거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왜? 저기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몇 개를 취하든 다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놈들이잖아. 뭐 그런 식으로 내리시스 해도 여러분들이 미니멈 디스턴스가 n이라는 걸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해보면 한번 그렇게 트라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애널리틱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코드워드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이 방법으로 체크하는 것도 쉽겠지만 저런 방법으로 해도 좋고 그 여기에서 보면은 요게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고 하면 요게 H 매트릭스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역할이 바뀌었죠. 그러면 요게 싱글 페리처 코드의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일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런 관계를 우리는 듀얼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전에 바운디드 디스턴스 디코더와 컴플리트 디코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은 여러분들이 리시브드 벡터가 어쨌든 어떤 형태든 간에 리시브드 벡터가 어디에 떨어지면 무조건 코드워드를 내보내는 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공간을 완벽하게 이렇게 파티셔닝을 했어요. 파티션. 서로 중복되는 일이 없게. 맞아요. 이걸 우리는 컴플리트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시브드 벡터에 상관없이 무조건 코드워드를 내보내는 구조죠. 자, 반면에 만약에 이쪽 부분, 요 밑에 두 줄을, 요 두 줄에 대해서는 아예 유보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고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8개의 벡터에 대해서는 이거 두 비트 이상의 에러가 일어난 건 맞겠는데 이거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해가지고 판단을 유보해버려요. 한 비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마치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싱글 비트에 해당하는 거, 요 영역 서로 겹치지 않죠. 한 비트에 대해서는 판정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요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8개의 벡터에 대해서는 그냥 디텍션만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바운디드 디스턴스, 그러니까 디코더라고 얘기해요. 바운디드 디스턴스. 그러니까 TC 이하의 에러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그 디텍션, 커렉션까지 하고 그 다음에 TD계 이하의 에러에 대해서는 디텍션만 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바운디드 디스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어레이를 만들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을 좋아하면 이제 굉장히 나이스한 형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바로 이 두 개. 그러니까 리피션 코드와 싱글 페리처 코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우리가 엔드풀 벡터들이 있어요. 엔드풀 벡터들의 집합이 우리만 편의상 단위로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코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 K 디멘전al 서브스페이스죠. K 디멘전al 서브스페이스. 여러분들이 편의상 RN, 그러니까 리얼 넘버에서 정해되는 엔터풀 벡터들의 집합 하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가 있다고 한다면 A의 A 트랜스포트 이게 만약에 n by n이라고 한다면 이게 n by n이 되겠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의 그 레인지 스페이스, 즉 컬러 쪽에 컬럼 스페이스가 로우 스페이스가 있죠. 로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로우 스페이스. 그 다음에 로우 스페이스와 수직인 놈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널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여러분들 로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로 랭크죠. 로 랭크는 컬럼 랭크와 같아요.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널러티. 그 두 개 합치면 컬럼의 수가 같죠. 근데 재밌게도 여기에서는 딱 한 벡터만 공유를 해요. 한 벡터가 뭐냐면 제로 벡터. 그러니까 알렌에서.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에 임의의 x라는 벡터가 있으면 x는 여기에 프로젝션 시키면 여기 항상 xr이라는 벡터가 로우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키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로 시키면 xn이라는 게 있어서 바꿔 얘기하면 로우 스페이스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 어떤 벡터 하나와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어떤 벡터 합으로 항상 표현이 가능해요. 이게 그 R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면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로우 스페이스하고 널 스페이스의 관계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야? 로우 스페이스에 이렇게 합니다. 오소고날? 네,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이거 즉 무슨 얘기냐면 임의 벡터를 가지고 취했을 때 그 여기에 이 로우 스페이스에 속하는 임의 벡터와 수직이라고 한다면 수직인 벡터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런 관계죠. 만약에 x가 그 로우 스페이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x와 로우 스페이스 속하는 임의 벡터와 수직인 벡터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뭐냐?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널 스페이스. 자, 그거와 똑같이 저 시퍼프를 적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스고날 컴플리먼트와 똑같은 얘기예요. 시퍼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시퍼프는 겹쳐지는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치는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치는 FQN에서는 일반적으로 필드에서는 파이널트 필드에서는 하지만 이제 변치 않는 건 뭐냐면 요거하고 이 디멘전에 관련돼서는 변치를 안 해요. 디멘전은 자, 겹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시고 C버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벡터들은 여기 그 C에 속하는 어떤 벡터들과 다 수직인 놈들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쫙 모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듀얼 코드라고 부르요. 그리고 이거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가 되느냐? 여기 있는 벡터들이 K개의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있잖아요. 그거와 다 수직이면 임의 벡터가 다 수직이겠죠. 맞네. 자,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는 G1, G2 해가지고 Gn-K 맞죠? 이렇게 아니 Gn-K 뭐 거짓말해도 대답이 없네. K 오케이. 자, 어떤 자기 X라는 벡터가 GI랑 이너 프로덕트 했을 때 이거 로 벡터니까 이쪽에 하면 되겠죠. 이게 다 임의 아이디에서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그 x는 저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아니 그 x는 저기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gi랑 각각의 요 n 그 k개 벡터랑 그 x가 다 수직한다라고 한다면 gi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선형결합 이게 선형결합이겠죠. 요거하고 x 트랜스포즈의 관계는 여기 i는 이래서부터 k가 되겠죠. 이게 바로 임의의 코드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너 프로덕트 이거 매트릭스 법이니까 분배 법칙 뭐 이런 거 다 성립하죠. 그래서 AI, GI, X 트랜스포즈, I 이놈이 항상 제로가 되니까 제로 벡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들과 수직이면 이미 모든 베이시스 벡터가 수직이면 그 베이시스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벡터들과는 당연히 수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런 벡터들을 도대체 몇 개 잡아낼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이퀘이션이 도대체 몇 개 생겨나요? K의 이퀘이션이 생겨나잖아요. K의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K의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우리가 X의 변수가 N개였는데 K의 리니어 이퀘이션에 의해서 컨스트레인트가 딱 주어지니까 하나 주어질 때마다 2분의 1씩 줄어들어요. 사이즈가. 바이너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K가 하나 주어질 때마다 2분의 1씩이니까 2분의 1의 K는 그만큼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체 벡터 중에 이만큼으로 줄어들겠죠.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으면 X라는 벡터의 그 개수는 2n인데 이퀘이션이 한 번 주어질 때마다 2분의 1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자, 그래서 K의 이퀘이션이 주어지면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그 벡터의 개수는 2n-k가 되겠죠. 2n-k. 그러니까 2n-k로 요 10%의 그 구성원이 그렇게 될 거고 그거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n-k 벡터를 찾아내면 그걸 행으로 놨을 때 그게 정확하게 H 매트릭스인 거죠. 그놈이 H 매트릭스인 거죠. 그러니까 H 매트릭스가 정확하게 뭐야? 그 코드에 대해서 수직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H의 C 트랜스포즈를 제로 이게 조건인데 우리가 H를 우리가 파티셔닝을 로 파티셔닝을 했다라고 한다면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로와 수직, 두 번째 로와 수직. 그러니까 임의의 코드워드에 대해서 다 이거니까 이 H1, H2, HN-K가 바로 자, 요거의 베이시스는 요 C의 베이시스는 G1, G2, GK 요거에 의해서 스팬되는 벡터 스페이스 이놈은 H1, H2, HN-K 요거에 의해서 스팬되는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요놈의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는 H1, H2, HK를 로로 갖다 놓은 매트릭스. 즉 원래 오리지널 코드로 보면 제너레이터 팩처 매트릭스가 바로 이쪽에서 10%에서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 10%에서는 요게 바로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안 됐으면 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10%가 C와 수직인 벡터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모아놓은 셋인데 이게 진짜 리니어 코드다. 10%가 리니어라는 얘기는 뭘 증명하면 되죠? 10%가 리니어라는 얘기는 뭐에 대한 클로즈드? 그러니까 벡터 에디션과 일반적으로 벡터 에디션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느냐? 그걸 증명하면 되죠.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니어 코드가 될 거고요. 742 코드의 이 팩처 매트릭스를 들여다보면 아까 여기 요 팩처 매트릭스는 아주 특별한 놈이에요. 아까 뭐가 보이냐라고 했을 때 뭐가 보이냐? 물론 컬럼으로 보게 되면 넌제로 컬럼들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로로 보면 어떤가요? 교수님 로로 보면 뭐가 보이나? 네.
가운데를 중심으로 아?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 퍼미션처럼 퍼미션처럼 아니 이 전체 롤을 다 1개수가 4개씩 1의 개수가 4개인데 4개는 저 7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썼을 때 4라고 하는 것은 2의 30 마이너스 1 이런 관계 있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기 뭐냐면 해밍 코드는 이제 만약에 H 매트릭스를 n개의 롤을 갖게 한다라고 치면 컬럼들이 n-토프 벡터예요. n-토프 벡터들을 전부 다 한 번씩만 쓸 거니까. 왜냐면 같은 놈이 두 번 나타나면 미니멈 디스턴스가 2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일단 넌저러 벡터가 써야 될 거고, 그래서 한 번씩만 쓸 거니까 컬럼의 수는 이만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라미터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쫙 들어봤을 때 모든 로는 1의 개수가 2 to the n-1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로들끼리 합해보세요. 자, 요거 두 개 합해볼까요? 그러면 1, 0, 0, 1, 1, 0. 1이 몇 번 나오죠? 아, 놀라운 일이죠. 저 세 개의 그 롤을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컨비네이션 하더라도 1이 항상 4개만 나와요. 그거는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M개의 롤을 여러분들이 막 마구잡이로 합하더라도 어떻게 합하든 간에 레이트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게 그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M 시퀀스 혹시 들어갔어요? 아, 가방 끈적이다. 아까도 한번 그 얘기 나왔죠. M 시퀀스 그 맥시멀 랭스 시퀀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학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 코딩 시어리 관점에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밍 코드의 듀얼 코드랑 관련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보게 되면 어떤 하나의 코드가 주어지게 되면 그거에 반사적으로 시퍼프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거꾸로 시퍼프가 주어지면 이 시라는 코드는 여기에 있는 이메일 코드는 그 시퍼프에 속하는 이메일 벡터와 항상 수직인 놈들의 집합이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 그리고 같은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자기끼리 높여 해가지고 제로가 되는 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놈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건 이쪽에서의 디멘전하고 이쪽에서 디멘전 합은 n이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아까 리피티션 코드 배웠죠. 그렇죠? 리피티션 코드의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싱글 페이처 코드의 패턴 매트릭스가 요 놈이었죠. 그러니까 싱글 페이처 코드하고 그 다음에 리피티션 코드는 서로 듀얼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듀얼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 C가 nK 코드라고 한다면 이 놈은 n,n-k 우리가 디멘전을 합하면 n이 돼야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피티션 코드 같으면은 아까 리피티션 코드가 n1, n 이게 미니멈 디스턴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리피티션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싱글 페리차 코드는 n-1 그 다음에 2 미니멈 디스턴스 항상 2가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해밍 코드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아까 지금 이 파라미터를 얘기했는데 해밍 코드라 함은 일단 H 매트릭스를 의해서 정의되는데 H 매트릭스가 n by 2 to the n-1 그러니까
로의 개수가 m 컬럼의 개수가 2 to the -1인데 왜 2 to the -1이 되냐면 m 터플 벡터들 중에 제로 벡터는 제외하고 제로 벡터가 컬럼에 들어가면 미니멈 디스턴스가 1로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쓸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2 to the -1개의 그 벡터들을 한 번씩 딱 쓰는 거예요. 만약 같은 놈이 두 번 나와버리면 미니멈 디스턴스가 2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걸 배제한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코드를 우리는 바이너리 해밍 코드라고 불러요. 바이너리 해밍 코드. 그래서 바이너리 해밍 코드의 정의를 할 때 페레초 매트릭스가 바로 이런 형태가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의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들여다 본다면 코드의 길이는 2 to the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 매트릭스의 랭크가 m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왜 H 매트릭스의 랭크가 m이 될까요? 왜 m이죠? m 토플 벡터들이 전부 다 있으면 거기 뭐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최대 몇 개까지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있느냐가 랭크죠, 그렇죠?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다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랭크가 m이겠죠.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저 피본 역할을 할 테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m이니까 이 H 매트릭스의 이 K 값은 요 2 to the -1에서 H의 랭크만큼 빼져가지고 디멘전이 2 to the -1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상 자, 모든 컬럼들은 다 넌제로 벡터. 그러니까 미니멈 디스턴스가 2 이상, 그 다음에 컬럼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3 이상. 근데 미니멈 디스턴스는 3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웨이트 2자리를 딱 잡아내면 그 웨이트 2자리 위치에 따라서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2개를 골라낼 수 있죠. 그 합하면 제로 벡터가 만들어져서 웨이트 3자리 코드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미니멈 디스턴스가 3인.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이 미니멈 디스턴스 3 있으니까 싱글레라 컬핑 코드는 다 됐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레이스를 들여다보게 되면 레이스는 하이 레이스일수록 좋죠. 그러니까 디멘전을 2 to the -1으로 나누면 코드 길이가 커져간다. 얘기는 m이 커져간다는 걸 뜻하죠. m이 쭉 커져간다면 지수로 되어 있는 요 놈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결국은 1로 가겠죠. 그러니까 레이트는 참 좋아요. 근데 에러 정정 능력도 코드 길이가 커져가면서 늘어나야 될 텐데 에러 정정 능력은 여기 좀 비유를 해보면 여기가 분자가 3이 되겠죠. 밑에는 2 to the -. 그러니까 길이가 커져가면 에러 정정 능력은 없는 거랑 똑같게 되죠. 제로로 수렴해버리죠. 제로로. 그래서 이런 코드는 이 어시프터틱 관점에서, 그러니까 레이스를 무한대 보내는 관점에서는 트리비얼 코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코드 레이스는 1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미니멈 디스턴스 에러 정정 능력은 제로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어쨌든 m=3면 우리가 이 이기적으로 봤던 74 코드, m=4면 15, 11 코드, m=5면 31, 26 코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듀얼 코드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서로 이놈은 듀얼, 쌍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놈을 알면 이놈을 알 수가 있고 이놈을 알면 이놈을 알 수가 있고 서로 거울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하고 페리청 매트릭스를 서로 역할을 바꿔서 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듀얼 코드와 그 오리지널 코드 사이에 이 관계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관계들 중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웨이트 이누머레이터에 대한 관계예요. 자, 웨이트 이누머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코드를 보게 되면
리니어 코드라고 하는 것은 제로 코드가 분명히 있어요. 제로 코드. 제로 코드를 기준으로 여기 미니멈 디스턴스만큼 떨어져 있는 코드들이 있겠죠. 미니멈 디스턴스는 제일 거리가 작은 놈이 됐으니까. 미니멈 웨이트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에 미니멈 웨이트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몇 개 있을까요? 그 다음에 거리가 i만큼 떨어져 있는 코드들이 몇 개 있느냐. 그걸 구분하는 게 바로 AI.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은 웨이트가 i인 코드들의 개수. 여기서 보게 되면 AI라고 하는 것은 웨이트가 i인 코드의 개수. 즉, 제로 코드워드랑 거리가 해밍 디스턴스가 i만큼 떨어져 있는 코드워드들의 개수인 거죠. AI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이가 n짜리인 코드워드니까 A0가 A0 거리가 제로만큼 떨어져 있는 거, 1만큼 떨어져 있는 거, 2만큼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n만큼 떨어져 있는 거. 이게 맥시멈이겠죠? 맞아요. 자, 저것들의 쫙 합은 얼마가 할까요? 네, 코드워드 전체 개수겠죠. 그러니까 제로만큼 떨어지는 건 자기 자신일 거고. 자, 우리가 저런 상태에 일종의 수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수열처럼 보였을 때 우리가 다루는 그 테크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써왔던 G-트랜스폼 구조죠. 자, 그래서 이걸 폴리노미얼로 바꿔치기 하면 A0, A1G 해가지고 AN, GN 이걸 우리는 캐피탈 오브 AG 라고 둬서 우리는 저걸 뭐냐면 주어진 코드의 웨이트 이누머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카운트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 코드워드를 들여다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을까 하는 개략적인 거를 넘겨주는 거죠. G=1을 대입하게 되면 말 그대로 A0에서부터 쭉 합이 되겠죠. 이게 A0, 저기 1이 될 거고 이게 결국은 2to-3가 되겠죠. 물론 당연히 A0는 여기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A1에서부터 A D-1까지는 코드워드가 없겠죠. 맞죠? 그래서 웨이트 이누머레이터를 딱 보게 되면 그 코드의 웨이트 이누머레이터를 보게 되면 정보를 꽤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AD가 이제 처음에 넌제로 밸류로 나올 텐데 그 얘기는 제로 코드를 기준으로 디스턴스가 D만큼 떨어져 있는 코드워드가 도대체 몇 개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포메이션 세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보게 되면 패킹이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처럼 에러 커렉션 그 관점이 있을 텐데 저 AD에 해당하는 넘버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가 퍼포먼스의 가장 도미넌트한 텀이 미니멈 디스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역할을 하는 게 AD 값이에요. AD가. 그 얘기는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 코드워드가 몇 개가 있느냐. 저 AD가 작을수록 에러 정정 능력의 퍼포먼스가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제로 코드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D만큼 에러가 일어났을 때 바로 건너가 버리는 다른 코드로 건너가 버리는 그 확률이 적어지는 걸 뜻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C 코드의 오리지널 코드의 웨이트 이누머레이터 그걸 A of G라고 쓰고 요놈을 A of G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요 C 퍼프의 웨이트 이누머레이터를 B of G라고 썼을 때 이 두 개가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코드의 웨이트 이누머레이터를 알면
듀얼 코드의 웨이트 뉴머레이터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A of G가 그 NK 코드의 그 웨이트 뉴머레이터고 B of G가 그 듀얼 코드의 웨이트 뉴머레이터. 그리고 이건 오버 FQ에서요. 자, 그랬을 때 B of G에다가 Q to the K 이 오리지널 코드의 코드 워드의 개수만큼 더해진 거죠. 뭐 QK는 이쪽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지만, 자, 그놈은 1 플러스 Q 마이너스 1 G의 n승.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A에 대해서 1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1 플러스 Q 마이너스 1 G.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좌변, 폴리노미얼이죠. 이거 폴리노미얼이잖아요. 그쵸? 땅이 맞지, 폴리노미얼.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레이셔널 함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최악인 케이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저 레이셔널을 했을 때 여기 대입했을 때 나오죠. 여기 대입했을 때가 어떻게 나오냐면 AN은 1-G 그 다음에 1 플러스 Q-1G 이거에 n승이 되잖아요. 그쵸? 분모를 날려야 폴리노미얼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n승이 붙는 거야. n승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 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Q2DK로 이렇게 나눠도 그 뒤에 것들이 정수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다 정수죠. 개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변을 펼쳤을 때 여기에 이 각각의 요 GI들의 G의 I승들의 이 개수들은 Q2DK의 배수 형태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요걸 이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제 증명을 한번 간단한 아이디어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니어 코드에서 아까 그 OE 코드를 한번 봅시다. 아까 누가 OE 코드 가게 제너레이터 매트릭스 한번 불러가 주실래요? 101 101 그 다음에 011 101 네, 맞습니다. 011 자, 그러면 코드 워드가 보게 되면 00000고 그 다음에 10 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11 11 110 자, 코드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1의 개수를 카운팅 한다고 생각해요. 1의 개수를 카운팅 하는 방법은 그 로로 카운팅 하는 방법이 있겠죠. 로로 카운팅 하면 여기 제로, 그 다음에 이게 몇이에요? 셋, 넷. 그래서 합하면 얼마인가요? 10. 만약에 컬럼으로 카운팅 해보세요. 컬럼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모든 컬럼은 2가 딱 두 번씩 나오죠. 두 번씩 나오죠. 자, 그런 게 이제 이 리니어 코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어 코드를 우리가 저런 식으로 쫙 그 코드들을 쫙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쪽의 사이즈가 n 2to-the-k by n 사이즈에 해당하는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 어레이를 보게 되면 이 각각의 컬럼들이 올 제로이든지 아예 처음부터 전부 제로이든지 아니면 1이 반반씩 나오죠. 그거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이 작업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서, 5분만 더 쓸까요? G가 아벨량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하다고 칩시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작업을 하니까. 자, 그러면 G에서부터 여러분들 컴플렉스 넘버에서 보게 되면 컴플렉스 넘버에서 보면 단위원이 있죠. 단위원은 예를 들어 G의 사이즈가 1이, 물론 G는 컴플렉스 넘버. G의 사이즈가 1입니다. 자, 이놈은 그룹인가요? 그룹 맞아요. 곱셈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임의는 이미 J세타로 표현되자 뭐 I세타라고 하는 게 좋은가? 임의의 점들은 I세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 I세타 익스포넨셜 I세타 1 곱하기 익스포넨셜 I세타 2 하게 되면 저 안에 생기는 것들잖아요. 곱셈에 대해서 다 쳐있고 여러분들 체크해보면 아벨량 그룹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단위원상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집합인 거죠. 그렇죠? 원소의 개수는 무한하고. 자, 그래서 G가 파이널한데 G에서 U로 가는, 이거 아벨량 그룹이니까 이것도 그룹일 거예요. 여기서 편의상 어떤 매핑을 생각을 하는데, 그 매핑이 뭐냐면 A가 있으면 파이 오브 A가 이 단위원상으로 보는. 근데 이 파이가 그룹 호모모피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A 곱하기 B, 여기 뭐 그냥 곱셈편으로 썼다고 했을 때 이놈은 파이 A 곱하기 파이 B로 우리가 만약에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G에서 U로 가는 이러한 그룹 호모피즘이 된다면, 우리는 파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캐릭터라고 불러요. 캐릭터. from 어디에서부터지? G에서 U로 가는 캐릭터. 그러니까 G의 캐릭터, 그냥 단순하게. 왜냐면 저 U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그런 형태라서 요놈이 캐릭터거든요. 요놈이 캐릭터고, 그 다음에 썸을 취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게 일종의 캐릭터 썸이에요. 캐릭터 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어리가 아주 나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우스썸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거는 가방이 짧은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수학과에서 좀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모르는 거. 근데 그런 어떤 일종의 썸들이 있거든요. 그 썸에 대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그 지식만 있으면 굉장히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캐릭터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벨량 그룹인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파이나이트 그룹이죠. 파이나이트 그룹에서 유로 가는 그룹 호모모피즘. 그룹 호모모피즘. 여기서 만약에 덧셈 표현을 쓴다면 덧셈으로, 여긴 덧셈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 지금 그냥 편의상 곱셈으로 오퍼레이션을 쓴 것 뿐이에요. 자, 오케이. 오늘 다음 시간에